사람들은 의사인 저를 만나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건강법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묻습니다. 그때마다 세 줄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면 10중 8구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일기 쓰는 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는 표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세 줄 일기를 쓰면 흐트러진 자율신경이 바로잡히면서 심신이 안정됩니다. 자율신경은 사람의 생명활동을 지탱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자율신경계의 혼란에서 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괜히 초조해지는 등 인체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끝에 저는 자율신경 조절의 효과가 탁월하고 심지어 간편하기까지 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세 줄 일기 쓰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어지러진 방안을 보고 지저분하다고 느끼거나 지하철에서 몸을 부딪히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몸과 마음에 쌓아둔 채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는 온통 스트레스뿐인 생활이 매일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날이 몇 달이고 계속된다면요? 당연히 하루하루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가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점차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겠지요. 쌓이는 스트레스를 날마다 털어내지 않는다면 자기 몸과 마음을 자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날마다 느끼는 스트레스를 그냥 두지 말고 그날그날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컨디션 변화를 눈여겨보면서 자신의 상태가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무심코 느낀 이상 증세나 뇌리를 스치는 작은 불안감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느낌, 몸의 이상이나 불안감은 자율신경이 보내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그런 신호를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 의식 속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이러한 이상 증세나 불안감을 글로 쓰면 확실히 정리가 되고 의식 속에 각인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 줄 일기가 컨디션 변화를 체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아주 미미한 흐트러짐에서 몸의 이상이 비롯됩니다. 몸의 이상이 큰 병의 징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소한 불균형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루 컨디션의 미세한 변화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심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방법인 세 줄 일기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흐트러진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세 줄 일기. 병에 걸려 고생하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생을 마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혹시 병이 없으면 곧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일 병 없다는 건강하다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거나 몸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뭐 특별히 병에 걸린 건 아니니까 나는 건강하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건강은 깨끗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60쪽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피가 고르게 전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늘 피로감을 느끼거나 컨디션 난조를 겪을 일도 없고 몸이 무겁다고 느낄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병에 걸릴 일도 거의 없겠지요.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혈관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계 문제입니다. 혈관계와 면역계, 이 두 체계는 자율신경의 조절에 의해 관리됩니다. 혈관계부터 살펴볼까요? 혈액순환이 악화되는 것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피의 흐름이 나빠지면 온몸에 혈액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충분한 양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신체의 수많은 기관에서 세포 활동이 저하되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장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간이나 폐, 신장, 자궁이나 난소 역시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혈액순환은 악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위에 있을 때 더욱 빈번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스트레스나 긴장감으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갑자기 굳어지고 혈압이 상승하여 체내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축된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몸에 곧 적신호가 켜집니다. 혈액순환은 악화되고 혈전이 늘어나며 혈관의 노화도 빨리 진행됩니다. 다음은 면역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역계는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자체 방어 시스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는 외부의 침입자뿐 아니라 체내에서 생성된 이물질을 역시 빠뜨리지 않고 해치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암세포인데요. 암은 절대로 특별한 질병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암세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속에서도 매일 많은 암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럼에도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부지런히 암세포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율신경은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수의 증감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주인공은 백혈구라는 세포입니다. 백혈구는 크게 분류하면 과립구, 림프구, 대식세포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립구와 림프구, 이 둘이 자율신경의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을 때는 과립구가 증가합니다. 과립구는 전체 백혈구의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활성산소 등을 무기로 비교적 덩치가 큰 세균을 처리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유지되면 과립구는 상당히 믿음직스럽게 움직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세균과 맹렬히 전투를 치러 세균이 체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과립구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우인 상태가 지속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계속되면 과립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데 그렇게 늘어난 과립구는 체내에 유용한 토착세균을 공격하여
오히려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고 이 때문에 염증성 질환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교감신경만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과립구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활성산소가 방출되며 염증이 생기고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세포 증식 조절 기능이 상실되면서 암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요컨대 면역 시스템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양호할 때는 멋지게 힘을 발휘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신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혈관계와 면역계에서 질병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파괴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자율신경계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암도, 감염증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당뇨, 과민반응, 알레르기, 위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 질환이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 변비나 냉증 등의 질병은 모두 자율신경 균형의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세 줄 일기입니다. 스스로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안정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확실하게 안정시켜야만 합니다. 이는 세 줄 일기를 통해 하루하루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켜 자율신경이 안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 줄 일기를 쓰면 심신이 안정되어 본연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은 형편없는 모습과 자랑하고 싶은 멋진 모습을 모두 수용하여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점차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매일 심신을 안정시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기에 자기를 변화시킬 준비가 된 것이죠. 자율신경이 때때로 흐트러지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 명상을 하거나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쌓은 사람들도 자율신경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자율신경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상사에게 들은 잔소리 때문에 짜증이 밀려오기도 하고 낯선 이와 어깨를 부딪혔는데 얼굴을 붉히며 지나가는 등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자율신경은 흐트러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뒤죽박죽이 된 자율신경을 어떻게 다시 평온하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자율신경 혼란에 대한 대처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회복하는 속도와 수준도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처럼 서로 다른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심신을 조절합니다. 자동차는 가속과 브레이크의 균형이 잘 맞아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만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균형을 맞추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신경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죠. 만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 질병이나 문제가 생깁니다.
긴장 상태로 초조함을 느끼며 사는 삶이 지속되면 심신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부교감 신경의 레벨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부교감 신경의 활동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기점으로 부교감 신경의 활동 수준이 뚝 떨어집니다. 이 즈음부터 조금만 무리해도 몸을 추스리기가 힘들었다든지 컨디션이 나쁜 날이 부쩍 늘었음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이라는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질병이나 기타 정신적 문제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세월 탓이려니 하면서 꾸역꾸역 눈앞에 닥친 일들만 해나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교감 신경의 레벨은 더욱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노화가 촉진되어 세포는 활력을 잃고 혈관은 굳어지며 몸의 면역력 또한 떨어져 언제든 큰 병에 걸리더라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일상에 스트레스가 쌓여 질병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촉매제로 쓰이느냐는 부교감 신경의 수준에 좌우됩니다. 매일매일 부교감 신경을 확실히 재부팅하면 부교감 신경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줄 일기 쓰기는 이러한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높이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의 수준을 안정시킴으로써 자율신경이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줄 일기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여 좋은 쪽으로 흐름을 바꿔놓는 도구입니다. 직장을 하랴, 아이들 챙기랴,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는 직장 여성들은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긴장이 풀려 화장도 제대로 못 지우고 쓰러져 자기에 바쁩니다. 이는 부교감 신경의 활동력을 한층 떨어뜨려 교감신경에 기반한 활동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율신경은 노력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꼭 지금 잠자리에 들어야 해, 꼭 이라고 생각할수록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는 특정 행동을 정해놓는 것이 모드 전환에 편리합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잡는 순간 심신에 힘이 빠지면서 순식간에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섭니다. 이러한 스위치를 찾아서 켜거나 끄는 것만으로도 마음 상태가 바뀝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 상태로 수면에 들면 뇌와 신체에 쌓여있던 피로물질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심신의 피로가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의 상당 부분을 무의식 상태에서 행동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고 있기에 확실히 의식하지 않는 한 바로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중요했던 정보나 마땅히 기억해야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세 줄 일기를 쓰려면 그날 하루 있었던 즐거운 일이나 안 좋았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그때의 상황이나 감정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 정보나 기억하고 싶은 것을 매일 잠깐 멈추어 골라내는 것입니다. 하루의 주요 장면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냉정해지고 당시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마음이 진정되어 부교감 신경 우위가 된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세 줄 일기에 써놓은 글자는 의식 속에 강하게 남습니다. 세 줄 일기를 쓰는 행위는 그날 경험했던 것이나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시각화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낮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을 글로 써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환하기 때문이죠. 글자라는 형태로 눈에 들어오면 그 정보는 확실히 의식이 되어 깊이 각인됩니다.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핵심을 파악해 기록하는 이 훈련이 자율신경에 힘을 더하는 이유는 마치 사진을 찍듯이 하루를 짧게 세 줄로 갈무리하여 의식 속에 깊이 새겨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 줄 일기를 써나간다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일이 가능해져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이걸 잘 못했구나. 이건 참 좋았어. 이렇게 되고 싶다. 라든지 그 일을 이루고 싶다는 일상의 활동을 지배하는 핵심도 보이겠죠. 세 줄 일기를 쓰는 일에 익숙해지면 점차 핵심을 찌르는 한 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일기에 쓰인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알게 해주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핵심을 확실하게 갈무리할 수 있다면 자율신경에도 그 방향이 입력되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직접 쓰고 눈으로 확인한 정보는 뇌 속에 입력되는 동시에 자율신경에도 각인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의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율신경은 일상에서 무의식 행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구나 라고 인식한 후에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방향을 따라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의식화하는데 어떤 글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짧고 단순한 글입니다. 그래야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주절주절 길게 써봤자 의식 속에 남지 않습니다. 단번에 핵심을 찌르는 짧은 글이 적합합니다. 이 세 줄 일기 형태야말로 자율신경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황금 법칙입니다. 세 줄 일기는 쓰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맨 처음 쓰는 것이 나빴던 일이나 언짢았던 일, 컨디션을 망치게 하는 일인데 이것부터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냉정하게 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분만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일에 대해 쓰고 한바탕 반성을 하고 나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불쾌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난 뒤 문제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평정을 찾고 감정적인 여유도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좋았던 일이나 감동받았던 일을 쓰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감정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좋았던 감정이 증폭되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일의 목표나 관심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처럼 싫은 것, 좋은 것, 목표라는 흐름으로 써나가면 내일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순서로 하루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다 보면 저절로 자신의 컨디션이나 현재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 줄만으로 그날의 컨디션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자신의 변화나 느낌을 다음 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에 단 세 줄만으로 소소한 회복샷을 계속 날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알아서 조금씩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나쁜 고리를 끊어내고 좋은 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얻으려 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적어내려 가십시오. 날마다 꾸준하게 회복샷을 날리는 것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고 그 리듬감을 타기 바랍니다.